안녕하세요. 오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9월 7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타임의 파우치 박사가 지금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47개 주에서 지금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아직까지 염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은 뮤라고 합니다. 델타 변종에 이어서 뮤가 다시 기승을 부릴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 뮤의 특징은 기존의 백신이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데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뮤는 작년에 실제적으로 콜롬비아에서 발생하였던 변종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파우치 박사가 아주 시즌을 바꿔가면서 여러 다양한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며 그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여 도대체 이 박사에 대하여는 크레딧을 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1월 6일 의사당 난입을 하여 체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로버트 모리스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법정에서 자기는 등록민주당원이며 두 번째는 안티 트럼프 운동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을 하였지만 자기는 트럼프가 싫어서 난입을 한 것이라고 하여 가명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기자들은 이 사람은 분명히 적은 형량을 받고 석방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민주당원은 형량을 감소해주고 공화당원은 형량을 증가시키는 법의 형평성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더 두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법부가 편향적이 된다고 하면 사태가 심각한 것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군에서 46명의 공군 파일럿가 코로나 백신을 강제로 맞으라고 명령이 떨어지자 이에 반항하여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공군 파일럿 한 명을 양성하는데 약 교육비만 43만 2천 불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재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으라고 강제를 하자 이렇게 많이 사임을 한다고 사임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아침까지도 이 뉴스가 멀쩡한데 갑자기 밤이 되니까 이 뉴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뉴스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사임서를 철회하게 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일반병도 아니고 공군 파일럿 굉장히 고부가 인력입니다.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 명이 탄생하는 그 인력이 47명이나 간두었다고 하는 것은 미 공군 전력의 큰 타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면 국방부 장관 당장 사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F-35를 몰 수가 있는데 F-35 47대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웬만한 나라의 공군 전력의 몇 배가 됩니다. 이 많은 전력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행동을 국방부 장관 오스틴이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참 뻔뻔한 국무부입니다. 국무부가 이 미리암이라고 미 대사관에 근무하였던 여직원과 그 가족인 세 자녀를 구출한 것까지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무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개인 베테랑과 또 비영리 재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국무부는 애써 자기들이 여기에 가담한 듯이 이야기를 하였으나 전혀 사실과는 다릅니다. 미국인 엄마인 미리암과 세 자녀에 관하여 국무부가 아프가니스탄 또 아프간에는 미 대사관 직원을 육로로 안전한 구조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리암 탈출에 가담하였던 사람들 말에 의하면 국무부가 도움을 준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자금은 개인 조달자가 돈을 내었고 코리 밀스와 베테랑 팀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구출을 하였으며 또한 센티넬 재단이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남이 해놓은 일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였던 국무부 아주 큰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취입이 부족하여 제대로 생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차로 갈수록 지금 거꾸로 중고차가 새 차보다 가격이 더 높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포르쉐 911을 좀 돈을 주고 오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딜리버리가 내년 4월에 가능하답니다. 오늘 BMW CEO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반년 내지
1년 정도는 취입이 부족하여 자동차 생산 차질을 많이 빚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차 시장 가격이 그 새 차 가격과 맞먹고 있습니다. 물론 옵션이 적은 차면 쉽게 출하가 가능하지만 고급 기종으로 갈수록 옵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취입이 부족한 현상 때문에 최소한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나오고 있습니다. 머세디 벤츠도 지금 500 시리즈 이상은 건 1년을 기다려야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입이 한마디 하겠네요. 나 아니면 니들 못 가.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낙태금지법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각 주마다 판결이 다 다르고 대법원에 지금 항소를 해놓았는데 대법원도 케이스마다 다 달리 지금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낙태 법안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뚜렷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과 낸시 펠로시에 대하여 한 주교가 이 두 사람은 캐톨릭 신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낙태를 찬성하니까 당신들은 캐톨릭 신자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낙태를 태아가 심장 박동이 있는 순간부터 생명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슈가 대두가 되고 있는 만큼 엠브로이어 피더스 이 구분도 또 역시 각 주마다 약간 다릅니다. 의학적인 소견과 정치적인 소견이 다르다 보니까 대법원 판사들도 지금 머리가 아주 아프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FBI 요원이 위트머 주지사 납치 사건에 가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FBI 요원이 극우주의자들을 선동을 하여 위트머를 납치하자고 하며 선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FBI 요원 자신이 FBI에 알려서 사전에 체포를 다 하고 본인이 증인으로 나서야 될 입장이 되자 지금 증인으로 나서지 않고 FBI에서는 증인 신문에서 그를 빼버렸습니다. 임시직 FBI 요원도 아니고 정규직 FBI 요원으로서 월급을 쭉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주동을 하여 그 조직을 결성을 하고 모든 행동 지침까지 이 사람이 다 디자인을 하였으나 요번에 그 사건이 들통이 나자 FBI에서는 이 사람을 증인 신문에서 삭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과연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아니면 판사가 이 증인을 소환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FBI가 이제는 사건을 조작하며 또 증인을 세웠다가 또 삭제를 하며 이 법을 가지고 아주 난리 법석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지금 국경수비대가 대법원 판결에 의한 멕시코의 잔류 정책에 의하여 멕시코에 남아서 이민 수속을 발부라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인 리메인 멕시코 정책에 따라서 불법 이민자들을 일단은 전부 멕시코 국경 바깥으로 내보내는데 안심하고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 조 바이든이 행정명령으로 미국에서 캐치 앤 릴리즈를 하여 많은 혼선을 빚고 있으나 대법원에서 바른 판단을 해주어서 멕시코에 남아서 정상적인 수속을 밟고 미국에 들어오라고 지금 돌려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불법 체류자들은 아직도 무대뽀로 막 넘어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이렇게 서류를 갖추고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전부 앞으로 멕시코에 남아서 절차를 수행해야 됩니다. 국경수비대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에 남아라는 것을 복원해 주어서 안심하고 이제는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웬일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하였네요. 해가 분명히 오늘은 동쪽에서 떴는데 내일 서쪽에서 뜨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오죽이나 하면 도로에서 전기 수도 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들이 조 바이든 차가 오자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레이버데이를 맞이하여 레이버 유니온들과 지금 아이스크림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파티할 맛도 나겠습니다. 아프간에서는 지금 자국 국민들이 여러 수백 명이 비행기에 갇혀서 비행기 안에서 인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동서남북으로 사건은 터져 난리인데 참 심사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많은 매스컴이 이 와중에 휴가를 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휴가 가서 거기에서 레이버 유니온과 만나서 아이스크림 파티나 하고 있다니. 또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어디로 갔나요? 도무지 매스컴에도 나타나질 아니하고 어디를 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휴가 가서
아이스크림 파티나 하고 있고 부통령은 행부리고 국무부 장관은 유럽 순방 간다고 뺑소니 쳐버리고 도대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백악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팍스뉴스 뉴스 진행자였던 페리노의 제스퍼라는 개가 9살이 되어서 오늘 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간의 팍스뉴스에 종종 등장하였던 개이기도 하면서 개 별명 자체가 아예 아메리칸 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개 죽음 소식이죠. 개 죽은 소식이 뉴스거리가 되는 나라이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이 앞으로 8개 주에 한해서 애플 지갑을 사용한 전자 ID 기능을 쓸 수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9월달이 되어 애플 신제품 아이폰 13 출시를 앞두고 지금 애플이 홍보에 바짝 열을 올리고 있는 와중에 나온 뉴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TSA의 정식 승인을 받는 이 앱은 앞으로 개인이 일일이 아이디를 가지고 공항에 갈 필요가 없이 이 앱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워치와 호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애플은 막 띄워주는구만요. 대한민국 정부도 삼성 좀 띄워주죠. 좀 본받아야 될 텐데. 다음 소식입니다.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번 주 중으로 로켓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4명의 승무원이 타고 지금 우주로 날아간다고 하는데 원래는 스페이스X가 제일 먼저 우주를 날아갈 줄 알았지만 결국은 많이 쳐졌습니다.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무사한 비행을 빌겠습니다. 앨런 머스크 바람만 열심히 잡다가 결국 1, 2, 3등 다 놓치고 4등으로 지금 우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염려해왔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 폰지 사기의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대부분은 비트코인의 안정성만 믿고 투자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폰지 사기를 하여 600만 불을 거둔 다음에 지금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상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인지 추적할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 아마도 사이버 전문가들은 이걸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발 찾아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 크립토 시장에서 이 사실에 대하여 쉬쉬하고 있으나 오늘 크립토 전문 매거진에 나온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별히 조심을 하고 믿을 만한 투자 매개체를 이용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스템의 선두주자를 놓치지 않았던 미국이 최근 8년 동안에 이 스템의 선두주자 자리를 중국에 넘겨주고 많은 아시아 후발국들에게 뒤따라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미국 교육 현장에서 지금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진작에 저학년부터 시작해야 될 스템 교육의 결여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스템 교육이라고 하는 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이 이니셜을 딴 것이 STEM입니다. 결과적으로 과학 분야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도 뒤처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